선물. 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만큼의 선물을 준비를 했는데 제가 선물만 드리느냐? 자, 여기까지. 이거 빨리 맞춰보세요. 그 센스 있으신 분들. 아, 옥션이랑 제휴한 것도 아니고요. 예, 그냥 예. 선물 옥션 아니고 비읍받침이라겠다. 비읍받침. 이렇게. 아, 이거 이름 비읍이죠. 비읍. 아, 됐다. 그러면 선물 옵션. 예, 낚이셨습니다. 여러분, 야, 낚이셨습니다. 지난주에 선물 옵션 동시만기를 했고, 최창규 본부장님이 어려운 거 설명을 해주셨는데, 솔직히 선물 옵션에 대해서 잘 모르시고 글 들으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아주 기본적인 내용도 모르시고, 그리고 그 중간에 뭐 베이시스, 차익거래라든지, 뭐 미결제 약정이라든지, 또 이제 옵션에 뭐 외가격, 내가 이런 걸 조금 이제 아셔야 되는데, 아, 왠지 아까부터 코가 간지럽더라. 아, 초급반부터 갈게요.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은 없어요. 고급반은 제가 아직 못 가가지고 초급반, 중급반으로 나갈 건데 일단은 초급반부터 갈게요. 그 선물에 대한 기본 개념은 아시죠? 예, 미래의 약속입니다. 약속해줘. 자, 미래에 정해진 기간에 얼마에 사고 팔자라고 약속을 하는 게 이제 선물 기본 개념이 되겠고, 그 날짜가 도래한 거, 그걸 이제 만기일이라고 하고, 그 날짜가 도래하면은 약속한 가격에 대금과 상품을 주고받는. 간단하죠? 예, 요건 뭐 모르시는 분들은 없으실 거고. 근데 그때 최창규 본부장님이 쿼드러플 위칭데이가 아니다, 내마녀의 날이 아니다라고 하셨잖아요. 내마녀의 날이 아닌 게 이게 상품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일단은 코스피 200 지수 선물 뭐 당연히 있죠. 코스피 200 지수 옵션 당연히 있겠죠. 그리고 코스피 200 섹터 지수 선물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작년 기준으로 10개인데 지금은 뭔지 모르겠는데, 이게 섹터가 뭐냐면 코스피 200 금융 선물, 코스피 200 뭐 유틸리티 선물, 코스피 200 또 뭐 있지? IT 있을 거고, 헬스케어도 있어요. 헬스케어 선물에서 각 섹터별로 선물을 투자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야, 나는 철강 업종이 안 좋아 보여. 철강 업종 계속 떨어질 것 같아. 그러면 코스피 200 철강 선물을 매도하시면 됩니다. 예, 그런 식으로도 투자가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몇 개 마련인지 한번 세봐야겠다. 그리고 배당 지수도 있습니다. 예, 배당 지수 선물도 있습니다. 그리고 미니 코스피 200도 있고, 미니 코스피 200 옵션도 있고, 예. 코스닥 150 선물 옵션 있고, KRX 300 선물 있고, 유로스톡스 50 선물도 있고, 요거는 이제 주가 지수만, 예, 주가 지수만 놓고 봐도 요렇게 있다는 거고, 요거 말고도 뭐 통화도 있고, 국채도 있고, 뭐 돈육 선물, 뭐 이렇게 금 선물, 요런 것도 있고, 실물. 그렇게 따지면은, 아유, 이게 마녀가, 매니 마녀, 인왕인사이트, 매니 마녀, 예, 매니 위칭데이. 상장 지수는 뭐 변동성 지수도 있습니다. 이거 왜 빅스 지수, 미국은 빅스 지수, S&P 500을 기초로 S&P 500의 변동성을 기준으로 한 거를 빅스 지수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공포 지수라고 하잖아요. 변동성 지수. 그래서 변동성이 커질수록 가치가 높아지는 그 지수가 빅스 지수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걸 본따서 V 코스피라고 합니다. V 코스피. 그게 이제 변동성 지수가 있고, 변동성 지수 선물 로 이제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 주식 선물도 있어요.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셀트리온, 뭐 아모레, 뭐 첨보도 있던데, 첨보도 있고 해서 작년 기준으로 146개인데 아마 지금은 훨씬 더 많아졌을 거예요. 계속해서 더 상장을 많이 하니까. 그리고 개별 주식 옵션도 있습니다. 옵션. 예, 개별 주식 옵션, 뭐 삼성전자 옵션, 하이닉스 옵션, LG화학 옵션 이런 식으로 있고, ETF도 있습니다. ETF 선물도 있고, 국채도 있고, 여기 통화, 달러 선물 옵션, 엔화, 유로, 위안화도 있고, 일반 상품으로는 금과 돈육이 대표적으로 있습니다. 엄청 많죠. 아, 최선을 다했니? 왜 마녀일까요? 이게 만기일에 되면은 정말 예측할 수도 없고 시장의 변동성이 너무나 커진다. 그래서 마녀들이 심술을 부리는 날인 것 같다 해서 마녀의 날이라고, 예, 그 미국에서부터 위칭 그렇게 이제 부르던 게 유래가 됐다 하더라고요. 선물은 예를 들어서
300포인트에 10계약을 산다. 그러면 매수 포지션이죠. 매수 포지션. 여기 매수 포지션. 근데 310이 됐어. 오, 10포인트만큼 벌었습니다. 10포인트만큼 벌었어. 근데 10계약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10포인트 번 거에다가 이건 거래 승수라고 하는데 한 포인트당 코스피 200 지수 선물 옵션은 25만 원입니다. 그럼 곱하면 되죠. 그러면은 10포인트를 먹었으니까 1포인트에 25만 원, 10포인트면 250만 원을 번 거예요. 근데 그걸 내가 10계약을 샀어. 그러니까 2,500만 원을 버는 요런 구조고요. 요거는 이제 뭐 간단한 손익 구조인데 300포인트에 약속을 해놨어요. 사고 파는 거. 근데 내가 300포인트에 살 거야. 매수자 포지션을 잡아놨다면 당연히 여기에서 주가 지수가 올라갈수록 비례해서 이익이 커지겠죠. 만약에 주가 지수가 떨어진다면 손실이 발생을 하는 거고, 요거는 이제 아마 초등학교 3학년인 저희 둘째도 요 정도까지는 이제 이해를 할 것 같고요. 자, 이번엔 매도 포지션입니다. 매도 포지션. 자, 300에 10계약을 매도 포지션을 잡아놨어요. 매도 포지션을 잡아놨어요. 그러니까 매도 계약을 했다는 거죠. 근데 10포인트가 올랐네? 그러면 아까랑은 정반대가 되는 거죠. 10포인트 곱하기 25만원 곱하기 내가 계약한 금액. 그러니까 이 사람은 2,500만원 손실. 앞에서 매수 한 사람은 2,500만원 수익. 매도 약속한 사람은 2,500만원 손실. 이거 보면 아시겠죠? 이걸 가지고 플러스 된 금액과 마이너스 금액이 똑같다라고 해서 이거를 제로섬 게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선물 옵션 파생 상품은 서로가 상대방과 약속을 주고받고 그거를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제로섬 게임이라고 보면 됩니다. 썸을 했을 때 제로다. 더했을 때 제로다. 요 구조는 앞에서 매수 포지션을 잡아놨던 사람하고 정반대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이번에는 달러 선물을 이용한 해지 거래를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이게 뭐 말만 어렵지 되게 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는 그냥 달러 선물이에요. 어떤 기업이 수출 기업이 있어요. 그러면은 무역 대금을 달러로 받아. 근데 지금 예를 들어 환율이 1,150원이에요. 1,150원. 근데 환율이 오르면 이익이 높아지니까, 그죠? 앉은 자리에서 예를 들어서 1,100원일 때 수출을 했는데 1,200원이 됐어. 그럼 앉은 자리에서 단가당 100원씩을 더 버는 거잖아요. 얼마나 좋아. 근데 환율이 어떻게 오르기만 하나요?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그러면 환율이 떨어지면은 내가 1,200원에 수출하려고 했었는데 1,100원이 돼버리면은 단가당 100원을 또 손실을 보네. 그럼 이거를 내가 해지를 해야지 라고 해서 달러 선물을 매도해 놓는 겁니다. 매도. 그러면은 환율이 상승할 때는 손해를 보겠지만 환율이 하락할 때는 이렇게 이익을 보는 구조로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러면 얘랑 합쳐져서 요런 그래프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나의 수출 대금과 달러 선물 매도 포지션을 계산을 해서 해지를 해놓으면 딱 여기에 뭐 지금이다 그러면 1,150원에 고정을 해놓는 거죠. 환율이 올라도 떨어져도 우리 회사의 수익은 일정하게 잡히도록. 물론 이렇게 수출을 통해서 버는 거는 영업이익으로 잡히고 해지 거래를 통해서 버는 거는 영업 외 이익, 그러니까 일종의 금융투자 수익으로 잡혀서 이거는 이제 순이익이 달라지는 거기는 한데 어찌됐든 뭐 EPS 순이익 개념으로는 이렇게 딱 고정을 시켜버리는 요런 거를 이제 선물로 매도 포지션을 해가지고 해지. 원래 파생상품은 이런 해지 거래에서 그러니까 위험을 회피하는 데서 탄생을 한 게 선물 옵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배추 밭대기 할 때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일례로 코스피 200 지수는 뭐 다 아시다시피 3, 6, 9, 12월 3개월에 한 번씩 만기가 돌아오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래 승수는 포인트당 25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포인트가 오르락 내리락 할 때마다 한 계약에 25만 원이 오르락 내리락 한다. 요 뜻입니다. 최소 가격 변동 금액을 보면은요. 여기 12,500원이에요. 그게 뭐냐면
요거는 0.05포인트가 한 틱입니다. 한 틱. 한 틱. 예를 들어 주식 한 틱이 예를 들어서 10만원 넘는 거 이제 100원 단위 뭐 이렇게 거래가 한 틱에 달라지듯이 코스피 200 지수 선물은 0.05포인트 한 틱입니다. 거기다가 거래 승수 25만원을 곱해보면 한 틱당 12,500원씩 변하는 거죠. 예. 그게 한 포인트가 돼버리면은 25만원이 변하는 거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가격 제한폭은 요 8%, 15%, 20% 나와 있는 거, 요건 이제 익히 들으셨던 그 서킷 브레이커. 예, 서킷 브레이커. 그 거래가 30분 동안 정지되는 그 서킷 브레이커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거래 시간은 그 최창규 본부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최종 거래일은 마지막 10분은 기도하는 시간이라고 설명해 주셨잖아요. 평소에는 마감 시간이, 그러니까 개장 시간은 똑같은데 마감 시간이 그 현물 주식보다 15분이 깁니다. 15분이 긴데 만기일에는 현물보다 10분 먼저 끝냅니다. 이거 10분 동안 기도하라고 먼저 끝내는 게 아니라 요 10분을 왜 먼저 끝내느냐면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일종의 약속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약속이 우리 1시간 뒤에 만나, 3개월 뒤에 만나, 한 달 뒤에 만나 라고는 할 수 있는데, 지금 당장 만나 이러면은 그거는 이제 노래가 그렇고, 이게 사람은 야 지금 나와 할 수가 있지만, 이 금융거래 선물 계약을 하는데 야 지금 거래하자 하고 지금 바로 마감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약간 약속 시간과 만나는 시간 사이에 최종 만나는 시간이니까 그 사이에 텀을 두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좀 나을 것 같습니다. 이게 비유가 적절했나 모르겠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거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최종 거래일은 각 결제월 만기일의 두 번째 목요일, 만기가 있는 월의 두 번째 목요일. 이거 그때 제가 라이브 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둘째 주 목요일이 아니라 두 번째 목요일. 이거 헷갈리면 안 됩니다. 저도 옛날에 저 머니투데이 방송에서 앵커 할 때 생방송 때 이거 잘못 말했다 아주 개망신 당한 적이 있어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당연히 현금 결제고요. 요 차액만 바꾸면 됩니다. 전체 다 결제할 필요 없이 내가 먹은 것과 잃은 것고 차액만 이렇게 하면 되고, 요거는 섹터 지수, 섹터 지수라는 것도 있고, 요거는 섹터 지수는 아까 말씀드렸죠. 금융, 철강, 헬스케어 그런 것들은 거래 승수가 10,000원입니다. 상당히 싸죠. 거래 승수가 상당히 쌉니다. 그래서 최소 가격 변동 금액도 2,000원으로 굉장히 싼 편입니다. 나머지는 거의 다 똑같고요. 미니 코스피 200도 있습니다. 미니 코스피 200. 요거 개인 투자자들 좀 접근성을 좀 높여드리기 위해서 코스피 200 지수를 이제 기초자산으로 똑같이 하는데, 거래 승수가 아까 코스피 200 지수는 25만 원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거는 거래 승수가 5만 원입니다. 5만 원. 5만 원. 5분의 1입니다. 5분의 1. 굉장히 싸죠. 그러다 보니까 최소 가격 변동 금액도 1,000원. 이것도 한 틱이 0.05포인트가 아니라 0.02포인트로 굉장히 촘촘하게 거래가 됩니다. 그래서 최소 가격 한 틱당 변동 금액도 낮고 거래 승수도 5분의 1이고 그렇게. 그리고 또 요거는 특이한 게 결제월이 매월 있습니다. 3, 6, 9, 12월이 아니라 요거는 매월 만기가 도래하는 미니 코스피 잘게 쪼개서. 코스닥도 있습니다. 코스닥 150. 요거는 거래 승수가 10,000원. 굉장히 요것도 싸죠. 코스피 200에 비했을 때는 코스닥도 굉장히 쌉니다. 최소 가격 변동 단위도 1,000원. 그래서 코스닥 150 선물은 좀 이렇게 촘촘하게 돼 있고요. 개별 주식 선물. 요런 것도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거 왜 공매도가 어쩌고 개인들도 공매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근데 또 대주를 받아가지고 주식을 먼저 빌려가지고 공매도하기도 쉽지가 않잖아요. 대주해줄 수 있는 대주 풀도 되게 적고 하니까 주식도 못 구하고. 그럴 때는 개별 주식 선물이 상장되어 있는 것들 한 150개 정도 되는데, 그거를 한번 매도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 대형주는 그냥 끝도 없이 떨어지네. 근데 그거를 내가 선물 숏 포지션 매도를 해서 벌 수도 있는 겁니다. 안 좋은 주식에 대해서. 요거는 거래 승수가 10입니다. 10. 지수보다는 조금 거래 승수가 낮기는 한데, 코스닥 선물이라든지 다른 거에 비했을 때는 미니 코스피보다는 거래 승수가 조금 높죠. 결제월 이것도 매월 돌아옵니다. 매월 돌아오고 호가 단위는 이렇게 가격대별로 좀 달라진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고,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옵션으로 갑니다. 옵션은 조금 어렵기는 한데, 여러분
요거는 권리잖아요. 권리. 살 수 있는 권리. 콜옵션은 살 수 있는 권리. 풋옵션은 팔 수 있는 권리. 딱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딱지. 복권. 복권이나 딱지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코스피 200 옵션은 조금 다릅니다. 요건 똑같구나. 여기까지 똑같아. 거래 승수 똑같아요. 코스피 200 지수 기초자산 똑같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똑같은 기초자산을 두고 있는 선물과 옵션은 거래 승수도 똑같다. 그러니까 코스피 200 선물 옵션 거래 승수 똑같고 코스닥 150 선물 옵션 거래 승수 똑같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거는 이제 위클리 옵션이 있습니다. 선물에 미니 선물이 있다면 옵션에는 위클리 옵션이 있습니다. 요거는 결제가 매주, 그러니까 만기가 매주 목요일에 돌아오는 말 그대로 위클리 옵션입니다. 거래 승수는 25만원 똑같고 요게 잘게 만기가 돌아오는 거고요. 미니 코스피 200 옵션도 있습니다. 더럽게 많네. 헷갈리네요. 요거는 거래 승수가 5만원. 미니니까 미니. 요것도 결제월은 매일 돌아옵니다. 미니는 매월. 이렇게. 코스닥 150 옵션. 코스닥 150. 요것도 매월 돌아오고 거래 승수는 만원. 아까 코스닥 150 선물도 거래 승수 만원이라고 했죠. 그래서 개별 주식 옵션은 10. 거래 승수는 10. 요거는 개별 주식 선물 말고 옵션. 자, 그래서 요거를 보시면 됩니다. 계약을 하면 콜옵션 300포인트 매수 4포인트 한 계약. 요걸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요. 코스피 200을 300포인트에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4포인트 주고 산다. 이렇게 이해 가시나요? 이 옵션은 그래서 요거는 저깁니다. 그냥 김은정님 하신 말씀이 딱 정확합니다. 옵션은 까딱하면 집구석 말아먹는다. 맞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한테 주식 투자를 알려주고 미워하는 사람한테 선물 옵션을 가르쳐주라고 했는데 그럼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이거 못 들은 걸로 하세요. 이거는 그래서 여러분한테 투자를 하시라는 게 아니라 이론은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도 이제 주린이 좀 벗어나신 분들은 선물 옵션의 개념은 알고 계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투자하시라는 건 아니고 그래서 옵션은 권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코스피 200을 살 수 있는 권리 300포인트에 살 수 있는 권리를 4포인트 주고 산다. 이 포인트인데 이거를 프리미엄이라고 읽으셔도 됩니다. 사피라고 돼야 되고 우리 아파트 분양권 프리미엄을 붙여서 살 때 팔 때 P라고 하잖아요. 그겁니다. 그래서 옵션은 프리미엄, 복권, 딱지 그 표현이 딱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행사를 안 하면 행사를 못 하게 되면은 그냥 휴지 쪼가리가 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콜옵션을 살 수 있는 권리잖아요. 살 수 있는 권리. 콜 가져와. 내가 산다고 했어. 내가 산다고 약속했으니까 가져와. 이건데 매수한 사람의 손익구조를 볼게요. 일단 요거는 이제 옛날 자료여서 지금은 이제 코스피 200이 400포인트대에 있긴 한데 300포인트 시절에 만들어진 겁니다. 이건 한국거래소 자료고요. 300포인트의 행사를 할 수 있는 가격이잖아요. 근데 손익분기점은 300이 아니라 304포인트에 있습니다. 왜? 내가 P를 주고 샀기 때문에 내가 P를 준 만큼은 당장 이만큼은 손실이잖아요. 그쵸? 근데 300에 행사할 수 있는데 요 4를 합한 304 손익분기점이 여기가 되는 거고 손익분기점을 넘어서면 이 주가지수 기초자산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수익이 생기는 요게 바로 콜옵션의 구조가 되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콜옵션을 그러면 매도한 사람은 어떻게 됐느냐? 매도한 사람은 일단 P를 받고 판 겁니다. P를 받고 판 거예요. 뭐냐면 아까 제로썸이라고 했죠. 제로썸. 콜옵션 매도자의 경우인데 제로썸이 뭐냐면 이 콜옵션을 아까 여기서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콜옵션을 매수했어요. 그러면 이 콜옵션을 발행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자, 퀴즈. 발행 주체 1번 한국거래소, 2번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개별 주식 옵션이다. 그러면 삼성전자 같은 기업. 누가 발행을 하게 될까요? 증권사. 3번 증권사. 1번
거래소, 2번 뭐 삼성전자 같은 기업, 3번 증권사, 4번 Y스트릿. 자몽이님 정답. 정답은 보기 안에 없었습니다. 주관식이었습니다. 자, 요거 신기합니다. 보세요. 요 콜옵션 매수자의 그래프가 요렇게 돼 있죠. 요렇게 돼 있죠. 근데 요거를 완전히 뒤집은 차트가 이 사람에게 나옵니다. 보이세요? 얘랑 위아래를 이렇게 뒤집은 거죠. 붕어빵처럼. 그게 바로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이 콜옵션을 발행한 사람은 바로 매도자 이 사람입니다. 내가 만약에 콜옵션을 매도를 하면 그 콜옵션을 내가 발행한 거예요. 우리 송승환 님이 콜옵션 매도 주문을 내면 아까 콜옵션을 매수한 사람한테 송승환 님이 발행을 해준 거예요. K꾸메 님이 매도 주문을 했다. 그럼 K꾸메 님이 발행을 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옵션은 매도자가 발행을 하는 거다. 선택권을 내가 너한테 주는 거야. 이거니까. 예.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러니까 매수한 사람하고 정확히 반대가 되는 겁니다. 어떻게 된다? 이 사람은 콜옵션을 매도했으니까 일단 4포인트, 4프리미엄, 이 P를 받고 시작하는 거니까 무조건 손익이 4P, 프리미엄만큼 받고 시작하는 거예요. 받고 시작하는 거죠. 근데 손익분기점이 304 똑같이 되겠죠? 손익분기점을 넘어서면 어떻게 된다? 손실이 무한대까지 가버립니다. 저 밑에까지. 왜? 살 수 있는 권리를 팔았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될까? 이론적으로 코스피가 지금 코스피가 얼마냐? 뭐 한 3,125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3,200이 될 수도 있고 3,300이 될 수도 있고 3,400이 될 수도 있고 다음 만기일 돌아올 때까지 3,500포인트가 될 수도 있고 4,000포인트가 될 수도 있고, 그러면 옵션 매도한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그 뒷부분은 제가 이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콜옵션을 매도하는 건, 누군가에게 콜옵션을 매수할 권리를 내가 발행해 준다라는 건 손실이 이론적으로 무한대까지도 갈 수 있다라는 엄청나게 위험한 행동이 되는 겁니다. 이 꼴랑 프리미엄 얼마 먹겠다고.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 이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아파트 청약에 당첨이 됐어. 그래서 분양권을 갖고 있어. 근데 요 분양권 지금 P가 1억이 올랐대. 프리미엄이 1억이 올랐대. 그럼 이거 분양권 나 저기 중도금 낼 돈도 없으니까 그냥 중도금 내지 말고 P만 받고 1억에 팔아버리자. 이 개념입니다. 근데 1억 프리미엄 받고 팔았는데 이 집이 10억이 되고 15억이 되고 20억이 돼, 이렇게 되는 거야. 나 1억 꼴랑 받고 팔았는데.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이 콜옵션 매도자랑 똑같은 이제 상황이 되는 거야. 물론 이제 뭐 부동산은 뭐 나중에 청산 결제할 게 없고 뭐 그럴 게 없겠지만 그거는 좀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얘를 약간 그렇게 들어드린 거고요. 그러면 이제 이해가 쉽죠? 옵션 매도에 대해서. 요거는 자, 풋옵션입니다. 풋옵션은 뭐겠습니까? 팔 권리. 요거는 풋이 FOOT 아니고, FOOT 아니고 요 풋입니다. PUT. 요 풋옵션입니다. 풋옵션, 그러니까 뭔가 민다, 낸다, 뭐 넣는다, 뭐 이런 뜻. 그런 PUT입니다. 어디까지 했더라? 풋옵션. 자, 이거는 팔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러면 팔 수 있는 권리를 매수했을 경우를 한번 볼게요. 당연히 팔 수 있는 권리를 매수했으니까 그 권리만큼의 돈이 나갔겠죠? 프리미엄을 누군가한테 지급하고 샀겠죠? 그러니까 요렇게 예를 들어서 프리미엄 4를 주고 샀다. 그리고 요만큼이 손실인 겁니다. 그런데 풋옵션이니까 기초자산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수익이 커지는 거죠. 이렇게 주가 하락에 베팅을 하는 풋옵션을 사는 거기 때문에 주가 하락에 따라서 이익이 증가하는 구조. 근데 이거는 무한대는 아닙니다. 왜냐면 뭐 예를 들어서 300포인트짜리를 샀거나 400포인트짜리를 샀거나 이게 0이 되면 끝이잖아요. 더 내려가지는 않으니까 무한대는 아니고, 이론적으로 0까지는 막혀 있기 때문에 뭐 수익이 무한대는 아닙니다. 풋옵션 매수가.
풋옵션 매도자의 경우를 볼게요. 아까랑 똑같습니다. 콜옵션의 경우랑 위, 아래, 위, 아래가 딱 이렇게 뒤집어진 거죠. 딱 뒤집어진 거 똑같죠. 이렇게 똑같이 달라진 겁니다. 자, 근데 풋옵션 매도한 사람도 위험해집니다.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팔 수 있는 권리를 발행한 거죠. 팔 수 있는 권리를 발행한 거. 그러니까 내가 먹는 것보다 프리미엄, 요만큼의 프리미엄을 먹는 건데, 그래서 주가 지수가 암만 올라가 봐야 내가 먹는 거는 딱 프리미엄 받은 거, 뭐 4P를 받았다, 10P를 받았다, 그 가격만큼만 번 건데, 만약에 풋옵션을 매도해 놓고 이 주가 지수가 만약 이쪽으로 왼쪽으로 만약에 하락을 한다, 그러면 요것도 손실이 쭉 늘어나는 구조 됩니다. 근데 요것도 풋옵션 매도는 어차피 여기도 이제 0이기 때문에 손실이 무한대는 아닙니다. 콜옵션 매도처럼 무한대는 아니고 여기 0으로는 막혀 있긴 한데, 어쨌든 간에 주가 지수가, 그러니까 기초 자산 가격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이렇게 손실이 늘어나는 구조, 요게 풋옵션 매도자의 손익 구조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산 사람, 판 사람 둘이 계약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완벽하게 대칭으로 달라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참 쉽죠? 근데 선물 옵션은 원체 위험하기 때문에 아무나 그냥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사전 교육을 받아야 돼요. 사전 교육을. 그래서 이게 의무입니다. 의무. 사전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됩니다. 이게 예전에는 5시간, 뭐 10시간 막 이랬던 시절도 있는데, 요거는 막 규제 완화해달라고 막 업계에서 그래가지고 1시간 이상 받으면 됩니다. 이건 투자 유형별로 좀 달라지니까 이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 들어가서 확인하시고, 금융투자협회가 아니라 저긴데 사실은 금융투자교육원, 금융투자교육원 들어가서 사전교육을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모의투자도 3시간 이상 투자를 하셔야만, 한국거래소 그 모의투자 페이지가 있습니다. 그냥 한국거래소 선물옵션 모의투자 이렇게 검색하시면 나올 거예요. 거기 가서 3시간 이상을 모의투자를 해봐야 실제 거래가 가능한 구조입니다. 그리고 기본 예탁금도 필요해요. 이게 뭐냐면 일반 개인도 1,000만 원 이상이 있어야지 선물 옵션 거래가 가능한데, 요거는 매수 거래만 한다, 나는 옵션 매도는 안 하고요, 매수만 할 거예요 라고 하면은 1,000만 원 이상이면 되고요. 근데 나는 옵션 매도 거래까지도 할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매도 거래가 훨씬 더 위험하다고, 손실 위험이 훨씬 더 크다고. 뭐 물론 이제 조건값이 같기는 합니다만 어느 정도에 따라서 그거 옵션 매도까지 하려면 2,000만 원 이상의 기본 예탁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증권사마다 달라요. 예탁금 규모가. 우리 문화인류학도님이 목포 세발낙지랑 압구정 미꾸라지 이분들을 아시네. 이야, 대박이다. 이 선물 옵션으로 이름 좀 날리셨던 분들이고, 그리고 요거는 이제 잠시 후에 선물 좀 보면서 설명해 드릴 건데, 콘텐코하고 백오데이션이 그 최창규 본부장님하고 방송을 할 때 잠깐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제가 중간에 잠깐 거들면서 설명을 해드리긴 했는데, 요거 아마 다들 아실다고 하면 안 되겠구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자, 요 위에 있는 게 선물 가격, 요 위에 있었죠. 요 위에 있는 게 선물 가격, 요게 현물 가격. 예를 들어서 이게 코스피 200 현물, 요게 코스피 200 선물이라고 치죠. 요 사이 가격이 바로 베이시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요 선물과 현물 사이의 가격이 베이시스라고 보면 되겠고, 조금 이따 이제 본론으로 들어갈 건데, 실전은 아니지만 실전 비슷한 걸로 갈 건데, 그거 가기 위해서 요거를 미리 알려드리는 거예요. 우리 행복을 찾아서님, 고맙습니다. 저도 행복을 찾아서 오늘 라이브를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콘텐코 상태는 그겁니다. 선물이 현물보다 이렇게 위에 있을 때 요게 콘텐코 상태입니다. 요걸 노멀 마켓이라고 해요. 왜냐? 선물 가격에는, 선물은 뭐 3개월 뒤, 1개월 뒤 미래에 결제할 거기 때문에, 미래에는 뭐가 들겠습니까? 당연히 이자 비용, 기회 비용이 들겠죠. 이자 비용이 들고, 뭐 현물일 경우에는 진짜 옛날에 뭐 보관 비용 같은 게 필요할 수도 있겠고, 그런 비용들이 이제 반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선물 가격이 현물 가격보다 위에 있는 게 노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노말 마켓이라고 하는데, 근데 시장이 안 좋을 때 이게 역전되기도 하죠.
현물이 더 위에 있고 현물이 밑에 있는, 그래서 이게 뒤집어 버리는 그거를 백워데이션이라고 합니다. 콘텐코 백워데이션, 요게 백워데이션 시장, 요게 정상적인 콘텐코 시장. 그래서 백워데이션을 이게 뭐 인버스드 마켓, 뭐 뒤집어진 시장, 뭐 하여튼 뭐 그렇게도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백워데이션은 비정상적인 시장,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뭔가 미래에 안 좋게 보니까 선물 가격이 더 아래에 있겠지, 이렇게 추론이 가능한 겁니다. 요거는 이제 프로그램 매매라기보다는 이제 차익거래, 차익거래라고 보면 되는데, 차익거래를 당연히 이제 프로그램 매매로 하는 거긴 한데, 프로그램 매매에는 비차익거래도 있습니다. 요게 B자가 붙느냐 안 붙느냐는 어떤 뭐 사람의 계산 심리가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차이예요. 차익거래는 말 그대로 선물과 현물 사이에 요 괴리만 놓고 플레이를 하는 게 차익거래입니다. 그러니까 선물이 비싸고 높게 있고 현물이 아래 있고 너무 싸다 그러면 싼 거를 사고 비싼 걸 파는, 요게 이제 차익거래고, 다시 요렇게 샀으면 이렇게까지 올라왔죠, 현물이. 그러면 이 현물을 다시 팔고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다고 보는 선물을 다시 사는, 요거를 하는 게 차익거래입니다. 그러니까 차익거래는 한번 요렇게 샀으면, 아니다, 요렇게 샀으면 요렇게 팔고, 요게 이제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차익거래고, 비차익거래는 요 스프레드, 즉 아까 베이시스라고 했던 요 차이의 변동을 따먹는 그 게임이 아니라 그냥 바구니로, 코스피 200이면 200개 종목을 한 바구니에 담아서 사는, 코스닥 150이면 그 150을 한 바구니에 담아서 사는, 그게 비차익거래. 그래서 똑같이 프로그램 매매에는 차익과 비차익거래가 있다라는 건데, 여기서는 요거 비차익거래는 아니고 이 차익거래에 대해서만 지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요거는 미결제 약정의 증감과 장세 예측, 이 미결제 약정에 대해서 개념을 먼저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기서는 아까 선물하고 옵션은 뭐라고 했죠? 약속하는 행위라고 했죠. 그걸 약정을 맺는다라고 해요. 근데 약정을 맺는다라는 게 만기일이 되면 뭘 해야 되죠? 바로 청산 결제, 포지션을 청산하든가 결제를 하든가. 근데 결제를 하지 않은, 미결제한 거,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만기일이 도래하지 않았거나 내가 포지션을 청산하지 않은 거, 매수를 했지만 환매수를 하지 않은 것, 매도를 했지만 전매도를 하지 않은 것, 요게 아니다 잘못 말했다. 매수를 했지만 전매도를 하지 않은 것, 매도를 했지만 환매수를 하지 않은 것, 요거를 미결제 약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더 표현하자면 내가 포지션을 잡아놓은 거, 포지션을 잡아놓은 게 바로 미결제 약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미결제 약정이 많다는 건 뭐겠어요? 그러니까 어딘가에 매수든 매도든 신규로 포지션을 잡아놓은 게 많다라는 뜻이겠죠. 자, 시장이 상승을 하는데 미결제 약정이 증가해요. 그럼 뭐겠어요? 시장이 상승하는데 뭔가 거래가 증가한다. 근데 거기다가 신규 매수가 유입이 된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건데, 그러면 시장 강세를 얼추 예상해 볼 수 있겠다. 시장이 상승을 하는데 미결제 약정이 감소를 한다. 그러면 얼추 약세를 좀 예상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추론을 해볼 수도 있겠다. 근데 반대로 시장이 하락을 하는데 미결제 약정이 증가를 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규 매도가 많이 유입되는 걸로 볼 수가 있겠고, 시장이 하락을 하는데 이런 파생상품까지 더 뛰어들고 있으니 약세가 예상이 된다. 이렇게 추론이 가능한 거고, 시장이 하락을 하는데 미결제 약정이 감소한다. 기존 포지션들을 청산을 한다. 즉 매도했던 걸 환매수하고 매수했던 걸 전매도한다. 그러면 반등을 하려나 보다, 이렇게 추론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약간 좀 교과서적인 겁니다. 교과서적인 거. 이거는 언제든지 또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상황에 따라서. 언젠가 슈퍼게임 서로 위원이 아비트리지, 그쵸? 아비트리지가 차익거래, 차익거래를 이제 아비트리지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HTS를 펼쳐놓고, 선물 옵션은 당연히 HTS로 보셔야 됩니다. HTS로. 여기 보면은 코스피 200, 이거는 기초자산이고 2112라고 돼 있죠. 2021년
12월에 만기가 도래하는 코스피 200을 대상으로 한 파생 상품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고요. 여기 들어가서 보면은 요거는 여러 종류입니다. 종류. 코스피 200 요거는 12월 만기 2203문 보겠어요. 2022년 3월 2206은 2022년 6월 2209는 2022년 9월물 이렇게 만기가 도래하는 거에 따라 달라지고 여기 보면은 22년 12월 23년 6월 23년 12월물까지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최근에 뭐 7개까지 뭐 상장한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 달라지는 거고 여기 미니 코스피 200도 있고 요거는 이제 매월이니까 10월물, 11월물, 12월물 이렇게 있고 코스닥 150, 12369 있고 KRX 300도 있고 요거 있다. 코스피 200 변동성 지수도 있죠. 여기 V 코스피 9월물, 10월물, 11월물 이거는 이제 월별로 그리고 아까 말했던 제가 그 섹터 섹터 지수 선물 여기 있죠. 금융, 경기소비재, 정보기술, 에너지, 화학 있고 뭐 배당도 있고 여기 건설, 중공업, 헬스케어 여기 섹터 지수 여기 섹터 지수입니다. 그리고 K 뉴딜 지수도 있죠. BBIG K 뉴딜 지수도 선물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통화, 달러, 엔, 유로, 위안화도 있고 국채, 3년물, 5년물도 있고 요거는 골드, LHG가 아마 이게 돈육 선물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그리고 해서 코스피 200으로 한번 놓고 봅시다. 12월물이 이제 최근월물이죠. 최근월물은 가장 만기가 가까운 것. 차근월물은 그 다음번 만기인 것. 그러니까 지금 최근월물은 12월물, 차근월물은 내년 3월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성무경님 직장인들은 HTS로 매매하기 힘들어서 그렇죠. HTS 옛날에 그런 프로그램도 있었어요. 그거 누가 만들었는데 HTS 보고 있다가 스페이스바인가 특정 키를 딱 누르면은 그냥 엑셀 시트가 딱 뜨는 거야. 약간 그런 거 누가 만들었었는데 옆에 부장님이 오시면 바로 스페이스바 딱 누르면 이제 엑셀 시트가 딱 뜨게끔. 현재가 있죠. 이게 바로 지금 12월 선물의 현재 가격이고요. 1.5포인트가 지난 금요일에 올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래량, 거래대금 26조 5천억. 와, 거래대금 장난 아니네. 야, 미결제 약정. 요게 바로 25만 2,660 계약이 쌓여 있다는 겁니다. 서로가 약속을 25만 2천 번을 해놨다는 겁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만 요 하루에 늘어난 미결제 약정. 금요일 날 하루에만 새로 생긴 약속이 2,500계약이 있다는 겁니다. 매도호가 매수호가 개념이고 그러면 지금 기초자산인 코스피 200은 408.7인데 선물은 408.2.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0.5만큼 선물이 더 밑에 있는 지금 상황인 거죠. 백워데이션이라는 겁니다. 0.5만큼. 그게 여기 나타나는 마이너스 0.5. 베이시스가 마이너스 0.5인 백워데이션 상황이다. 이렇게 나타나죠. 그리고 이론 가격이라는 게 있죠. 이론 가격인 건 뭐라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이자 3개월 뒤 만기니까 3개월치의 이자가 반영이 돼 있는 그걸 계산을 해보면 이론 가격은 지금 선물이 코스피 200이 408.7일 때 이론 가격은 409.03이어야 되는데 지금 코스피 200 선물은 이론 가격에도 거의 뭐 0.8포인트 정도 못 미치고 있고 이론 가격에도 못 미쳐 현물 가격에도 못 미쳐 이런 상황이다. 그러니까 시장 상황이 지금은 좀 안 좋다. 이런 거를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차익거래. 그날 차익거래 매수 매도가 얼마다. 이렇게 수급으로도 비차익거래까지 합쳐서 이거는 이제 바스켓 거래. 베이시스랑 전혀 상관없는 바스켓 거래까지 합쳐서 프로그램 전체 순매수 순매도가 얼마다. 이렇게 수급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거 차트를 통해서 베이시스를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그냥 제 개인 설정입니다. 개인 설정. 요거 심장박동처럼 요렇게 있는 게 이게 베이시스입니다. 요게 베이시스고 즉 선물과 현물의 차이가 되겠고 요게 미결제 약정입니다. 미결제 약정. 요게 언제냐면 9월입니다. 여기가 9월 1, 2, 3 이렇게 거래일이고 요게 지난 금요일이었고 여기 언제냐 요게 9월 9일 여기가 9월 9일 목요일 만기일이었습니다. 요거는 미결제 약정 증감
보면 요게 미결제 약정 누적이거든요. 당연히 요게 최근월물이 되기 전까지는 사실 별로 이걸 가지고 거래하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미결제 약정이 별로 없죠. 그러다가 만기 도래하니까 쭉 늘어나죠. 그러니까 최근월물이 바뀌니까 9월물을 정리하고 12월물로 넘어오는 수요가 하루 이틀 3일, 하루 이틀 사흘 전부터 넘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만기일에는 이날 하루만 어디구나, 목요일이구나. 예, 26,988계약이 늘어났고, 그러면 요 중에서 9월물이 얼마만큼 미결제 약정이 줄어들었고 혹은 청산됐고 12월물이 얼마나 늘어났고 요런 거를 보면서 이제 신규 포지션은 얼마, 청산된 게 얼마 요런 거 이제 계산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미결제 약정이 얼마나 늘어났다는 건 요렇게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베이시스, 베이시스가 여기는 요게 최근 근월물이 아니었었으니까 지금 별로 베이시스가 안 나타나는데 그냥 요거는 참고로 그냥 요 예전 거 베이시스를 볼게요. 보면은 여기가 얼마였냐면 이거 너무 진폭이 큰데 아니다, 이거 헷갈릴 수 있으니까 최근 걸로 그냥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확대해서 보면은 지금 거의 계속 백오데이션 상황인 거 보이시죠? 근데 백오데이션 상황이라고 해서 차익 거래를 못하는가? 그것도 아닙니다. 예. 백오데이션 상황이라고 해서 차익 거래가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그게 뭐냐면 무조건 차익 거래는 베이시스만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 최창규 본부장님도 이야기를 했지만 어떤 자기가 자본을 동원하는 데 드는 이자율이라든지 아니면 거래세, 거래 수수료 같은 걸 빼고 나서 예를 들어 나는 한 4포인트 정도만 베이시스를 먹으면 차익거래 한 바퀴를 돌 수 있는 거야. 4포인트 곱하기 25 하면 이제 한 계약당 얼마 이거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위아래로 4포인트만 벌어졌을 때 5포인트에 진입을 해서 1포인트에 청산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4포인트 먹는 거죠. 이게 바로 베이시스 거래입니다. 근데 이 4포인트의 차이가 콘텐코 상황에 있건 백오데이션 상황에 있건 상관없는 거예요. 아니 요 차이만 먹는 건데 콘텐코면 어떻고 백오데이션은 어떻고 어디서든 4포인트만 나는 먹고 빠지면 되는 거니까 요 개념입니다. 그래서 차익 거래를 하는 사람들한테는 백오데이션이 중요하냐 콘텐코가 중요하냐 요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거 별로 너무 재미없는 것 같은데 하여튼 요 정도만 그런 베이시스 개념을 알고 계시면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럼 여러분 재밌는 거. 자, 여러분 이제부터 재밌는 거 할게요. 재밌는 거. 선물은 재미없고 옵션이 재밌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자, 솔직히 선물은 지금 한 계약이 어디죠? 408포인트죠. 408포인트 곱하기 아까 승수가 얼마라 했죠? 25만 원이잖아요. 하나, 둘, 셋, 넷. 25만 원. 그러면 선물 한 계약이 1억 200만 원입니다. 선물 한 계약이 1억 200만 원. 비싸죠? 한 계약이. 그러니까 이거를 개인 투자자들이 별로 접근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물론 증거금률이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선물은 레버리지 효과가 짱입니다. 그래서 10% 그러니까 곱하기 0.1 하면은 1020만 원만 가지고 선물 한 계약을 샀다 팔았다 할 수 있습니다. 증거금률이 10%밖에 안 되니까. 10% 맞나? 바뀌었나? 하여튼 한 1000만 원 정도면 한 계약 샀다 팔았다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조차도 조금 부담스럽기는 하죠. 그런 분들이 이제 택하는 게 옵션인데 이것도 여러분 하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그 참고로만 알고 계시라고. 이거는 코스피 200 10월 다음 달에 요 위에 써 있죠. 다음 달에 만기가 도래하는 최근 월물인 옵션입니다. 코스피 200 지수 옵션 보면은 요렇게 나와요. 그냥 옵션 현재가 창치면 요런 게 나올 거예요. 여기 보면은 360 있고 여기는 행사가. 그러면 지금 408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내 가격이 407.5입니다. 콜옵션은 뭐죠, 여러분? 사는 거는 싸게 살수록 좋은 거고 파는 거는 비싸게 팔수록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이 싸게 사는 거, 싸게 살 수 있는 거를 내 가격이라고 합니다. 내 가격.
그리고 비싸게 사는 거를 외가격이라고 합니다. 지금 기준 가장 가까운 거에서 408포인트를 기준으로 그 바깥에 있는 걸 외가격, 안쪽에 있는 걸 내가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408포인트 있는 걸 400포인트에 살 수 있는 권리는 12.5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와 진짜 싸게, 나는 100포인트는 더 싸게 사야지 해서 지금 얼마야? 308포인트는 여기 없네. 그럼 예를 들어서 제일 싼 거 지금 360에 408짜리를 360에 살 수 있는 권리. 와, 그러면 요거는 지금 46.4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프리미엄이. 그럼 이거 합쳐보죠. 360 더하기 46.4. 빨리 더해보세요. 머리 아파. 머리 아파. 그러면은 대충 한 406.4가 되겠죠. 406.4. 예. 요 프리미엄을 줬을 때 360에 살 수 있는 권리. 근데 요거는 어떤 함정이 있다? 조금 싸기는 하죠. 지금 408포인트보다는 프리미엄이 한 1, 2가 싸기는 해요. 근데 이 내 가격이 올까요? 안 올까요? 그거는 온다. 내 가격을 408포인트짜리를 460에 살 수 있는 권리를 주고 사는 가격만 싸게 살 수만 있다면, 이 프리미엄을 싸게 주고 살 수만 있다면 이거는 행사를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쵸? 싸게 사는 거니까. 근데 반대로 요거 비싸게 살 수 있는 권리들이 있습니다. 요게 외가격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3포인트, 1포인트, 심지어 0.1밖에 안 하네, 이 가격이. 왜 그럴까요? 이 외가격이기 때문입니다. 외가격. 즉 408짜리를 440에 산다고? 이걸 왜 돈 주고 사? 예. 그런 일이 생길지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어느 날 갑자기 코스피가 급등을 합니다. 아니면 10월 만기가 도래하기 전에 막 한 3200포인트 가고 3300포인트 갑니다. 그러면은 이거 계산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코스피 200에 따라서 이게 내 가격이 여기까지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440을 외가격이라고 샀는데 440이 내 가격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코스피가 폭등을 했다. 그러면 이 바깥쪽에 있는 이 버리는 옵션, 정말 휴지 쪼가리 같았던 버리는 옵션, 0.1밖에 안 됐던 옵션의 가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쭉 올라가겠죠, 이 가격이. 지금은 0.1밖에 안 됐으니까. 근데 0.1이면은 아까 25니까 25만원에 25,000원이네. 0.1이면 25,000원짜리잖아요. 그냥 25,000원 복권 사는 셈 치고, 여기 있네. 0.01이면은 25만, 2,500원. 예. 2,500원 맞나? 25,000원. 25만. 2,500원을 그냥 457.5포인트 콜옵션을 2,500원 주고 사는 겁니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뭐 만기일 전에 급등을 한다. 그러면 이 2,500원짜리가 뭐 0.02가 된다. 아니면 0.1이 된다. 그러면 2,500원짜리가 25,000원이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이 0.1이 25,000원짜리가 만약 1포인트가 된다. 그러면 25,000원짜리가 25만원이 되고, 이런 효과. 예. 딱지. 말 그대로 프리미엄만 그렇게 왔다 갔다 변하는 그런 효과입니다. 예. 우리 시브롤님께서 말씀해주신 로또 베팅. 말 그대로 딱지입니다. 딱지. 근데 이 외가격에 있는 건 어떤 함정이 있다? 내 가격이 많이 오르더라도 420까지 올랐어. 그럼 여기 450에 있는 거, 440에 있는 거, 425에 있는 거는 어떻게 된다? 그냥 죽는 거다. 예, 행사를 못하는 거죠. 당연히 비싸게 사는 권리니까 이거는 아예 행사도 하지 못하고 그냥 휴지 조각이 되는 겁니다. 이 옵션은. 이해 가시나요? 예, 요런 개념으로 옵션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딱지. 완전 딱지. 이거는 이제 써먹지도 못하고. 그래서 요런 게 저기 있는 0.01짜리가 코스피가 폭등을 해서 뭐 예를 들어 뭐 다음 주에 한 3,200 간다. 그러면은 요것도 가격이 오를 수는 있을 거예요. 행사할 가능성이 희박하지만 그런 거는 만기 전에 거의 팔아야 될 겁니다. 왜냐면 다시 쭉 올랐다가 만기일이 다가오면은 다시 빠질 거기 때문에. 왜냐면 너무 멀리 있는 외가격이니까. 예, 약간 그런 게 이제 콜옵션 매수
라고 보면 되겠고, 풋옵션은 이 오른쪽에 있죠. 요게 풋옵션인데 그 반대입니다. 반대. 정확히 반대라고 보면 되겠고, 지금 이제 407을 기준으로 여기 보면 0.2죠. 싸죠. 0.5밖에 안 하죠. 1포인트밖에 안. 여기가 이제 외 가격입니다. 왜? 싸게 파는 거니까. 나는 비싸게 파는 게 좋은 건데 싸게 파는 옵션이니까 싸죠. 근데 비싸게 파는 옵션은 얼마다? 30. 저기 뭐야? 480에 아유 화면에 안 나오는구나. 470에 파는 이 옵션은 60포인트가 넘습니다. 470에 파는 옵션은 60포인트가 넘어. 그럼 60포인트 곱하기 25 해봐봐. 이거 오우 엄청 비싼 옵션이네. 딱지가 프리미엄이 엄청 비싸네. 왜냐? 이마만큼 비싸게 팔 수 있으니까. 그쵸? 근데 현재 408포인트니까 그걸 빼야죠. 그러니까 요거는 62가 맞는데 요 차액은 60이잖아요. 지금 코스피 200이 408이니까 맞나? 70 빼기 8은 60이 맞나? 예. 62여야 되는데 요거는 이제 60포인트다. 그러면 요 프리미엄은 이론가보다는 싸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저기 행사가 예, 되나 안 되나 뭐 그런 것도 하여튼 계산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딱지니까. 예,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거 있다. 그거 풋옵션은 저기 외 가격에 360에 코스피 200을 팔 수 있는 권리가 0.27밖에 안 됩니다. 0.27이면은 지금 얼마냐? 25만원 곱하기 0.27 이면은 67,500원이잖아요. 네, 67,500원을 주고 그냥 저 뭐 복권 몇 개 사는 셈 치고 360에 풋옵션을 사놨어.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무슨 뭐 하여튼간 뭐 북한이 뭐 미사일을 쐈건 뭐 테러가 발생을 했건 그런 일이 발생을 해서 시장이 폭락을 한다. 그러면 이 가격이 0.27이 아니라 2.7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내 가격을 확 올라오면서 27이 될 수도 있는. 그래서 뭐 100배가 났네 1000배가 났네. 아마 여러분 그런 기사를 보신 분이 있나 모르겠는데 맞다. 마음 아프게도 이제 9.11 테러가 난 지 지금 20년째인가? 올해 20주년인가? 그렇죠? 근데 그때 9.11 때 그런 기사들이 엄청나게 쏟아졌습니다. 저 외 가격에 있던 0.01짜리 옵션이 수만 배가 올랐다. 예, 그런 일이 뭐 좋은 상황은 아니었습니다만 시장이 폭락하는 사이에 그런 저 외 가격에 있는 풋옵션이 완전 초폭등. 20주년 맞나요? 예, 맞아. 2001년이었으니까 초폭등하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사 찾아보시면 그때 무슨 옵션에 저 외가격이 되니까 뭐 몇만 퍼센트 뭐 그러면 그러니까 그냥 좀 10,000원짜리 하나 사놨는데 그게 뭐 수십억이 된 거죠. 예, 그게 옵션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농담반 진담반 만기일에 그냥 저기 뭐 담배가 맡기고 뭐 소주 사 먹는 거 아껴서 만기일마다 뭐 한 1, 2만 원어치 만기일은 아니다. 만기일이 아니고 만기일 전에 저기 외 가격에 있는 거를 하나씩 사봐라. 여러분 옵션 매도하시면 큰일 납니다. 아까 제가 보여드린 거예요. 옵션은 매도하면은 진짜 풍비박산 납니다. 매수하는 옵션은 말 그대로 그냥 딱지값, 프리미엄값, 복권값만 날리면 끝이지만 매수하면은 그 사람한테 그 모든 그 권리를 다 메꿔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옵션 매도는 난리 나고요. 큰일 나고 하시면 안 되고요. 옵션은 그냥 복권 사듯이 저기 외 가격 콜옵션 저기 여기 뭐 0.1밖에 안 되네 이런 거 하나 사보고 저기 뭐야 풋옵션 저기 외 가격 뭐 0.2밖에 안 되네 이거 사놓고 해서 그냥 담배 끊고 그 돈으로 복권 산다라는 셈으로 약간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토토 느낌입니다. 토토 느낌. 그래서 옵션 같은 경우에는 그것도 있어요. 아까 그 기본 예탁금 말씀을 해드렸지만 기본 예탁금이 전체 매수 매도를 할 수 있는 계좌는 굉장히 높아요. 2천만 원인데 이제 증권사마다 다르기는 한데 근데 옵션 매수 전용 계좌가 있습니다. 옵션 매수 전용 계좌. 그거는 아예 매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딱 복권처럼 딱지만 사고 팔 수 있는 그거는 상대적으로
조금 용이합니다. 기본 예탁금도 좀 싸요. 예, 그래서 혹시나 하시려면 옵션은 매수 전용으로 하시라. 예, 약간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그 인용한 표 있죠, 표. 막 그래프 같은 거. 그게 사실은 요런 것들. 여기 있는 겁니다. 여기 어디 거냐면 이 쓱 하고 싹 배우는 파생 상품이라는 책자인데 이거 한 160페이지짜리? 그다지 이제 두껍지 않은 책이에요. 아주 기본적인 선물 옵션의 아주 기초입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린 거죠. 이 책자를 책자라 그러면 안 된다. 이 책 내용을 여러분께 지금 여기 몇 분 들어와 계시지? 지금 채팅창 한 570분 계시는데 여러분께 이 책을 쏘겠습니다. 두둥 이거 자체 BGM이 없네. 빰빠밤. 예, 여러분께 이 책을 다 쏘겠습니다. 자, 한 권만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 권 있습니다. 여러분께 쏘겠습니다. 랄라님. 잠깐만요. 선생님 오늘 생일 겸 휴가 와서 라방 참여 못했어요. 생신이에요, 랄라님? 축하드립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랄라님, 예, 생일 축하드립니다. 예. 와이스트리 1호 찐팬이라고. 대박 감동. 우리 또 랄라님 생신인데 제가 이 책이라도 드렸는데, 자,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이거 낚시라고. 낚시라고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를 안 드린다는 건 아닌데, 예, 여러분, 이 PDF 파일입니다. PDF 파일. 전자책입니다. 제가 이거 실물책은 제가 500분한테 다 보내드릴 수는 없고 이 전자책을 드려요. 전자책. 죄송합니다. 예, 낚시입니다. 낚시. 예, PDF. 전자책. 이게 근데 사실 이북 전자책이랑 촌스럽니다. 이게 무지하게 길어요. 어디지? 와이스트리 보면은 요 뉴스 페이지 유튜브 말고 와이스트리 뉴스 페이지 보면 여기 자료실이라고 있습니다. 게시판이랬다. 자료실. 여기에 이제 올려드릴 건데요. 좀 올릴 수 있도록 조치를 좀 해달라고 하고 제가 이 PDF 파일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이거 한국거래소에서 발간한 겁니다. 한국거래소에서 제가 발간한 거 아니고 여기 한국거래소. 그리고 요 PDF 파일은 그 한국거래소 사이트 여기 증권 파생상품 연구센터 증권 파생상품 연구센터 여기 사이트에 가면 받을 수가 있는데 저도 이거 한참 찾았어요. 그리고 다시 찾으려고 했는데 못 찾고 있어. 그 다운로드 받는 그 루트가 너무 복잡해. 그래서 이거는 제가 다시 찾아갖고 저 와이스트릿 자료실에다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국거래소에서도 무료로 배포를 하는 책자입니다. 무료로 배포를 하는 PDF 파일이기 때문에 무료로 배포하는 이북이기 때문에 제가 대신 배포를 해도 됩니다. 이거는 해도 됩니다. 요거 또 있습니다. 요것도 올려드릴게요. 이것도 거래소에서 발간한 건데 이거는 이제 손에 잡히는 경제 아니고 손에 잡히는 파생상품 시장. 요거는 179페이지짜리구나. 근데 요거는 기초도 있고 해지거래. 이거 좀 더 디테일합니다. 이게 스트랩. 이거까지 하면은 스트레들. 여러분 요거 양매수 양매도 오늘 한번 교육할까요? 날 셀까 이거? 그 왜 합성 포지션이라고 하잖아요. 선물 옵션 합성 포지션. 양매수 양매도 스트레들 스트랩. 다 까먹었습니다. 근데 진짜 이거는 개인 투자자가 할 수 있는 전략이 아니다 보니까 저도 예전에 스트랭글 스트랩. 머리 아파. 요런 머리 아파. 그래서 저도 옛날에 이거 기사 쓰려고 좀 공부하긴 했었는데 하등 쓸데없는 겁니다. 이렇게 전문 투자자거나 어디 파생 담당 헤지펀드 매니저 될 거 아니면은 필요 없고요. 요거는 그래서 요건 조금 복잡한 책자긴 한데 요것도 같이 올려드릴게요. 요 파일 2개.